안녕하세요. 비젠소프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오늘은 금융 홈페이지 제작할 때 규제 준수와 신뢰 디자인을 동시에 잡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 지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세요. 지연님, 금융 홈페이지가 일반 웹사이트와 다른 점이 뭔가요? 네, 민수님. 가장 큰 차이는 규제의 밀도예요. 일반 웹사이트는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금융사 웹사이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대부업법까지 수많은 법이 레이어처럼 쌓여 있어요. 실제로 2-3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중소형 금융사 중 약 38%가 웹사이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예쁘게 만들면 안 되만 해요? 정확해요. 한 중소형 보험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에이전시에 맡겨서 시각적으로는 아주 세련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오픈 직후 금감원 준검에서 필수 고지사항 미기재, 광고 표시 규정 위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불충분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어요. 더 심각한 건 소비자 커뮤니티에 이 보험사 홈페이지 문의가 이상하다는 글이 퍼지면서 신규 문의가 한 달 새 4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규제 준수와 신뢰 디자인,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대로 설계된 컴플라이언스는 그 자체로 신뢰의 시각적 증거가 되거든요. 스탠포드 설득기술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금융 웹사이트 방문자의 75%가 디자인 품질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신뢰성을 판단한다고 해요. 규제를 지키면서도 세련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법정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2021년 3월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6대 판매 원칙을 디지털로 구현해야 하는데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 및 위험고지, 금리와 수수료 등 비용 정보의 명확한 표시, 청약 철회권 안내, 분쟁 해결 절차 안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연락처가 반드시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해요. 보안 요건도 까다로울 것 같은요. 맞아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SSL, TLS 인증서 적용이 필수고요.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 공인인증 또는 대체인증수단 적용,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연계까지 해야 해요. 특히 메인 페이지의 HTTPS 보안 접속 표시와 함께 보안 솔루션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규제상 권고사항이면서 동시에 신뢰 신호로 작동해요. 보험 웹사이트는 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95조의 3에 따르면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보험담호와 연계나 보험협회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험료 계산기 같은 예시 기능을 제공할 때는 예시 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면책고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광고성 내용에는 광고 표기를 명시해야 해요. 그럼 이제 신뢰 디자인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금융 신뢰 디자인에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색채 심리학이에요. 금융업계에서 블루 계열이 많이 사용되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파란색은 안정감, 신뢰, 전문성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평가받아요.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그린이나 네이비 플러스 골드 조합으로 차별화하는 트렌드도 있어요. 두 번째는 타이포그래피예요. 금융정보의 핵심은 숫자거든요. 금리, 수수료, 보험료, 수익률 등이 명확하게 읽혀야 해요. 최소 16픽셀 이상의 본문 폰트 사이즈, 숫자와 단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폰트 페어링, 중요 수치는 별도 카드 컴포넌트로 강조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어 금융 콘텐츠에서는 노토산스 KL, 스포카 한산스 네오 같은 가독성 높은 오픈소스 한글 폰트가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해요. 소셜 프루프도 중요하군요. 맞아요. 누적 가입자 몇십만 명, 고객 만족도 몇십 퍼센트, 몇십 년 업력 같은 수치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로 작동해서 방문자의 불안을 줄여주는 심리적 장치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을 홈페이지에 표기할 때는 반드시 출처 및 기준일 표기가 수반되어야 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위 과장 광고 규제가 있거든요. 2024년 12월 기준, 자사 내부 집계 기준처럼 출처를 명확히 하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보안 배지와 인증 마크의 전략적 배치예요. 예전처럼 푸터에 한꺼번에 몰아두는 건 구식이에요. 현대적인 금융 디자인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 즉 회원가입 폼이나 개인정보 입력 단계, 결제 직전 페이지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요. 예를 들어 대출 신청 폼 옆에 금융감독원 등록 여신금융업자 제 몇천 몇백 호를 작은 배지로 표시하면 전환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해요. 5번째 원칙은 뭐예요? 접근성 설계예요. 금융 서비스는 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거든요. 웹 접근성 지침 WCAG 2.1 AA 등급 이상을 준수하는 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자 신뢰 신호예요. 대비율 4.5대 1 이상의 텍스트 컬러,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 스크린 리더 대응 알트 텍스트,
폰트 확대 시 레이아웃 유지 등이 핵심 요소고요. 접근상이 잘 설계된 금융 웹사이트는 SE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네, 맞아요. 보험 웹사이트는 복잡한 상품을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상품 비교 테이블로 서너 개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계산기 시뮬레이터로 방문자가 직접 나이, 성별, 가입 기산을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이런 인터랙티브 요소가 전환율을 평균 2.3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출 여신 플랫폼은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에요. 대출을 알아보는 고객은 이미 재무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거든요. 복잡하고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심플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 대출 프로세스의 단계별 가시와 거절 시 대안 안내가 핵심이에요. 특히 대부업법에서는 대출 광고 시 연이율 APR 표기가 의무이며 충분히 눈에 띄는 크기로 표기해야 해요. 핀테크는 어떠매? 핀테크나 자산관리 플랫폼은 데이터 시각화로 차별화해야 해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현황, 시장 동향 등 데이터 집약적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인터랙티브 차트, 실시간 데이터 연동, 개인화된 대시보드 미리 보기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광고 기재, 즉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필수 고지를 디자인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중요해요. 모바일도 중요하겠네요. 네, 2-4년 기준으로 국내 금융 관련 웹사이트 접속 트래픽의 약 68%가 모바일에서 발생해요. 모바일에서 폼 입력, 상품 비교, 약관 확인이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고객은 곧바로 이탈하거든요. 반응형 웹 디자인을 넘어서 모바일 퍼스트 접근 방식, 즉 모바일 화면을 먼저 설계하고 데스크탑으로 확장하는 게 금융 홈페이지에서도 필수적이에요.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어떠거나? 24년부터 25년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첫 번째로 다크모드 플러스 미니멀리즘이 부상하고 있어요. 레볼루트, 로빈후드, 와이즈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금융 브랜드들이 다크 배경에 밝은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이 국내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다크모드는 프리미엄 이미지, 배터리 절약, 눈의 피로 감소 등 실용적 이점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사 이미지를 전달해요. 두 번째는 AI 기반 개인화 UX의 표준화예요. 25년에는 방문자의 접속 목적, 이전 행동 패턴, 금융 관심사에 따라 홈페이지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개인화되는 AI 기반 UX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에요. 30대 직장인이 방문하면 연금보험 배너를, 60대가 방문하면 건강보험 배너를 자동으로 노출하는 방식이죠. 비젠소프트의 AI 챗봇 솔루션과 웹로그 솔루션이 이런 개인화 UX를 금융 홈페이지에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이제 제작 방식 비교로 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표는 금융 홈페이지 제작 방식을 비교한 건데요. 범용 웹빌더와 일반 웹 에이전시, 그리고 비젠소프트 커스텀 개발의 차이를 보여줘요. 범용 웹빌더는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금융규제 이해도가 거의 없어서 법적 준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요. 일반 웹 에이전시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세부 요건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역량이 부족해요. 실제 성공 사례들이네요. 네, 중소형 보험 대리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기존 홈페이지가 오래된 디자인에 법적 고지사항도 누락된 상태였는데 고객 상담 문의가 월 평균 30건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리뉴얼의 핵심 접근은 컴플라이언스 퍼스트, 디자인 세컨드 전략이었어요. 필수 고지사항을 회색 소글씨로 숨기는 대신 오히려 보험계약자 보호 안내라는 별도 섹션을 메인 페이지에 배치해서 투명성을 강조했거든요.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어요. 오픈 후 3개월 만에 월 평균 상담 문의가 30건에서 114건으로 280%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건 법정 민원이 0건으로 줄었다는 점이에요. 고객들이 정보가 투명해서 믿음이 갔다는 피드백을 남겼거든요. 이 사례는 규제 준수가 마케팅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요.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도 있어요.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서비스는 혁신적이었지만 웹사이트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투자자 피드백이 잦았어요. 자본시장법 등록 정보, 금감원 신고 현황, 투자 위험 고지,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 등을 디자인 언어로 깔끔하게 구현하고 실시간 운용 데이터 대시보드를 인터랙티브 차트로 구현했어요. 오픈 후 6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가 150% 증가했고 시리즈 A 50억 원 유치에 성공했어요. 제작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네, 이 표는 금융 홈페이지 제작 5단계 체크리스트예요. 첫 번째, 법정 요건 매핑 단계에서는 해당 금융업종의 적용 법률 목록을 작성하고 필수 고지사항 항목을 전체 목록화해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요. 두 번째, 기획 UX 설계 단계에서는 주요 타깃 사용자 페르소나 정의하고 핵심 전환 경로 플로우를 설계해요.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비젠소프트는 모든 단계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해요. 체크리스트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금융 신뢰, 컬러 팔레트 설정하고 폰트 가독성 및 숫자 표기 명확성을 검토해요. 보안 배지와 인증 마크의 전략적 배치 위치를 결정하고 접근성 기준 WCAG 2.1AA 충족 여부를 체크해요. 개발 단계에서는 SSL TLS 인증서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수집 폼의 동의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분리해요.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전환 추적 시스템 연동, AI 챗봇 연동으로 24시간 상담 대응 체계까지 구축해요.